이제 15분 했어요? 5분 정도 남았다. (18분) 2분 남았어요? 자, 이제 29분이긴 하거든요. 마무리 가능합니까? 풀고 있는 사람은 없는 건가?
그럼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했고요. 제가 이름 걷어서 그 복사 한번 하고 다시 돌려드릴 거고, 이름 써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써서 복사해드리겠습니다. 예. 좋아요. 고생들 했어요. 고생들 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어요. 좋아요. 고생했어요. 고생했습니다. 좋아요.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내가 그 복사하러 가기 전에 해설지를 준비하고, 맨 앞에 거는 그냥 내가 손으로 풀어보는 거, 맨 앞에 페이지 저거는. 나머지 뒤에는 해설지 다 있어요. 소리. 오케이, 줄게요. 여기 있어요. 네. 잠깐 보고 있으면 될 것 같고, 복사하고 올게요. 잠깐 쉰다는 생각으로 있어요. 쉽시다.
구성됐고요. 돌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필기를 하고 싶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돌려드리는 건데 뭐 그러길 바랍니다. 난이도가 괜찮나요? 앞에 역학 문제 말고는 그래도 크게 어려운 건 없었을 것 같은데 맨 앞부터 한번 같이 보자. 자, 이런 거 볼 때 이제 그냥 문제 보면서 딱 바로바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상황들을 위에 문제 5줄 읽으면서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을 보자. 자, 천천히 가볼게. 자, 질량 EMM 오케이 됐어. 동일 직선상에서 크기와 방향이 같은 뭘 받았대? 힘을 받은 거잖아, 그치? 가속도가 같다고 안 했다. 그래서 F라고 할까요? 자, B 같은 경우는 V 속력으로 출발했는데 어떻게 됐어? 2분의 V로 갔으니까 느려졌죠. 운동 방향 반대니까 뭐 마이너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F 같았잖아. A에 작용한 걸 F라고 하면 EM의 가속도 A라고 한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B도 마찬가지로 질량이 M이니까 마이너스 2A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내가 왜 이렇게 하니? 이렇게 하자. EM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M 마이너스 2A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질량이 지금 A가 2배 크잖아요. 근데 힘이 똑같다면 가속도의 크기가 A가 절반, B가 2배 더 클 거라는 걸 볼 수 있고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도착합니다. A 이동거리 얼마예요? D 더하기 D. A는 ED만큼 가요, 그죠? D 더하기 D, ED만큼 가고요. B는 얼마만큼가? D 더하기 X만큼 갑니다. 그래서 A는 출발 어디서 어디? 자, V로 출발해서 자, 우리가 B가 V로 출발해서 얼마큼 됐어? 2분의 V가 됐잖아요. 그치? 무슨 말이야? EA라는 가속도로 T초 했더니 속도가 얼마 변하는 거야? 2분의 1 V만큼 깎인 거지, 그치? 그치? 그럼 마이너스 A라는 가속도로 T초만큼 하면 얼마큼 깎일까? 4분의 1 V만큼 깎겠지, 그치? 얘 V로 시작해서 4분의 3 V로 끝나는 거다. 우리 평균 속도. 자, 각각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평균 속도는 중간값이다. 그래서 V랑 4분의 3 V의 중간값 8분의 7 V가 A의 평균 속도. 그 다음에 B의 평균 속도 V와 2분의 V의 중간값 4분의 3 V가 B의 평균 속도고, 자, 얘는 걸린 시간을 뭐 T라고 합시다. 그래서 ED A의 이동거리 ED는 뭐랑 같다? 8분의 7 VT. ED는 8분의 7 VT. 그 다음에 B의 이동거리 D 더하기 X는 4분의 3 VT다. 요거 내가 박스 좀 보기 안 좋게 된 것 같아서 요 박스로 연결할게요. 그래서 위에는 A 이동거리 ED는 평균속력 8분의 7 V 곱하기 T. B는 D 더하기 X 평균속력 4분의 3 V 곱하기 T. 연립하면 바로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D는 얼마예요? 16분의 7 VT잖아요. 그렇죠? 그럼 D 16분의 7 VT 더하기 X는 4분의 3 VT니까 16분의 12 VT네. X는 16분의 5 VT가 나오는 순간 7이고 5니까 4번이겠네. 괜찮아요? 다시 포인트를 뽑아보면 크기와 방향이 같은 힘. 자, 질량이 다르잖아. 그럼 뭐가 다를까? 가속도가 다르겠지. 그치? 가속도는 질량의 역수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질량이 2대 1이니까 가속도는 1대 2가 될 거고, B가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힘 받았어요. 느려졌죠. 방향 같다라고 했죠. 그쵸? 같은 힘을 받았죠. 크기와 방향 같은 힘. 그래서 A도 늘어지는데 A에 적용되는 가속도가 마이너스 A라고 한다면 B한테 적용되는 가속도는 마이너스 2A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시간 자체는 똑같았으니까 마이너스 2A 가속도로 T초 동안 가속되면 속도가 2분의 1 V만큼 줄었어.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A라는 가속도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4분의 1 V만큼 줄었을 것이다. 처음 속도가 V, 낮은 속도 4분의 3 V, B는 V에서 2분의 V로. 그럼 각각 등가속도니까 평균 속도 나오죠? A는 8분의 7 V, B는 4분의 3 V인데 시간이 어떻다? 같다. ED는 8분의 7 VT, D 더하기 X는 4분의 3 VT 하는 순간 바로 계산이 되는 거긴 하네요. 답은 4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괜찮아요? 단순하지? 솔직히 못 풀 거 에바 아니었잖아. 못 풀 거 아니었지. 그치? 여러분 스스로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다음 페이지 가보자. 자, 축전기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축전기 A에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충전이 완료되기 전까지 전구에 불이 켜진다. 맞습니다. 충전이 완료된 축전기의 양단의 전압은 어떻게 돼요? 전지랑 똑같겠죠? 12V. 12V. 그 다음에 충전이 완료된 후 스위치를 B에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방전되죠. 방전되니까 전화량이 계속 줄어들 겁니다. 기억 답은 1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2번의 답은 2번인데요. 자, 기억 나에서 지금 여기 보면 자 봐봐. 충전하기 전에 전화 하나도 안 들어있다 가에서. 그 다음 스위치를 열어놨죠. 그쵸?
충전 중에는 스위치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나? 전화가 충전되는 중이잖아, 그치? 자, 우리 충전 언제까지 된다 했어요? 전원의 전압 전위차와 축전기의 전위차가 같아질 때까지. 그리고 완료됐다고 하면 얘는 이 전위차 V랑 축전기의 전위차 V가 같은 건데요. 근데 충전 중이잖아. 완료는 아직 안 됐지. 요 전위차는 V보다는 좀 작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억, 나에서 A와 B의 전위차는 V보다는 작아야 충전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충전 중에는 전위차가 건전지의 전위차보다 작다. 니은 다에서 A와 B 사이의 전기장의 세기, 우리 평행판 축전기잖아요. 두 금속판을 마주보고 있을 때 전기장이 균일하다. 그래서 V는 2D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래서 E 자체가 D분의 V로 쓸 수가 있네요. 니은 맞는 말이고, 전구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자 다에서 완료됐을 때 전류 얼마나 흐를까요? 안 흐르겠죠, 0. 그 다음에 충전 전에도 안 흐르죠. 연결을 안 해놨기 때문에 다랑 가에서 둘 다 0이기 때문에 뭐 크다라는 말은 맞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자성체. 자 3번의 답 요거 3번입니다. 기억니은.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나와있냐면 나에서 꺼냈을 때 A와 B에 서로 밀어내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그럼 뭐가 일단 있어요? 강자성체가 일단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반자성체가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상자성체는 없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A와 B는 강자성체와 반자성체인데 위에 보니까 가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와 방향이 B의 자기와 방향은 자기장과 같은 방향이다. 그러면 B가 뭐예요? B가 강자성체고 A가 반자성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반자성체랑 강자성체 방향은 반대다. 가에서 B, 강자성체가 반자성체보다 더 강하게 자기화되죠.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강하게 자기화되고, 그다음에 상자성체와 반자성체는 각각 약하게 자기화됩니다. 그래서 니은 맞는 말이고, 나에서 A, 반자성체를 꺼내놓긴 했지만 이 B가 지금 어떤 상태요? 자기화된 강자성체잖아요, 그치? 얘가 자석인 거야. 그래서 얘가 자기장을 만들죠. 그럼 뭐 이런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었다고 친다면, 그럼 A한테 그 자기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외부 자기장이 어떻습니까? 이제 외부 자기장이 존재하지. 존재하기 때문에 반자성체도 B의 자기장, B가 만드는 자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된다. 3번 이렇게 골라주면 될 것 같고요. 밑에는 7번의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상자성체와 반자성체를 순서없이 나타냈는데, 가에서 A는 뭐 했다? 자석에 끌려온다고 했으니까 A가 상자성체, 그 다음에 B가 반자성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 반자성체에 맞는 말이고, 가에서 P는 S극이냐 나와 있는데 상자성체는 자석의 자기장 방향, 외부 자기장의 자기장 방향과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장 방향이 이렇게 나오는 방향. 그래서 우리 자기력선이 자기장이 튀어나오는 방향이란 무슨 말이다? 여기가 무슨 극? N극이구나. P가 N극이다. 그래서 얘는 틀렸고요. 나에서 Q는 S극으로 자기화되냐? 상자성체랑 반자성체를 뒀을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기억 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요게 마지막 문제죠. 아니다, 마지막 문제 아니구나. 한 문제 더 남았구나. 자, 요거의 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요거 좀 까다로운 문제였는데 한번 이해해보고 내가 설명할 게 조금 있어. 그래서 여기선 좀 천천히 할게. 자, X는 0, X는 2D에 A와 B를 고정시켜놨고요. 이제 PQR, D, 3D, 4D 지점이고, 정보를 뭘 줬냐? P점에서 전기장 방향은 마이너스 X방향, 왼쪽 방향이, 전기장 방향은 우리 어떻게 따진다고? 양전화 전기력 방향이라고. 양전화 전기력 이해했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쓸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X 방향이다. 오케이, 일단 확인해놓고, 그 다음에 Q와 R에서 전기장의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다. 사실 요게 포인트거든. 여러분 요 말은 뭘 알려주고자 함일까요? 부호가 반대다. 왜? A랑 B가 부호가 같으면 어떻게 될까? 그치. A랑 B가 둘 다 뭐 플러스야. 그럼 Q를 오른쪽으로 전기장 주고 R도 오른쪽으로 전기장 줄 거잖아요, 그치? 근데 서로 다른 방향일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일단 Q와 R에서 전기장이 반대다라고 하는 것은 A와 B 반대다. 부호가 반대, 부호 반대. 일단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자, A가 세요, B가 세요? QA랑 QB 중에 누가 세지? A가 B보다 세다. 왜 그럴까? Q점과 R점에서 서로 그치, 방향이 반대였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A랑 B랑 지금 부호가 반대라고 했어요. Q점과 R점에서 하나는 밀고 하나는 당기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는 밀고 하나는 당길 건데,
자, Q점에서 이긴 놈이랑 R점에서 이긴 놈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야. 그쵸? 근데 만약에 B가 세다고 생각해보자. B 전하량이 세, A가 약해. 그러면 Q랑 R 둘 다 B한테 가깝죠. 그쵸? 그러면 B 자체의 전하량이 크면 Q에서 B가 R에서도 당연히 B가 이겨야 돼요. 그쵸? 근데 둘 중에 둘의 전기장 방향이 서로 반대라는 건 Q랑 R에서 이긴 애들이 서로 반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는 B가 이겨서 하나는 A가 이겼다는 거니까 멀리 있는 A가 둘 중 한 게임은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B가 세야 돼? A가 세야 돼? A가 세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QA가 QB보다 세다. 이거 되게 중요한 논리예요. 그래서 기억. 전하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세야 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확인한 게 A와 B 부호가 반대가 돼서 하나 풀 하나마 하나 풀 이 상황인데 경우의 수가 두 가지잖아요. 뭐 풀마 마풀 상황이라고 친다면 우리 전기장의 방향 어느 방향을 했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가는 방향. 전위가 낮아지는 방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A가 플러스고 B가 마이너스면 전기장 방향이 오른쪽이어야 될 것 같은데. 그치? 반대로 A가 마이너스고 B가 플러스면 왼쪽이겠네. 그래서 우리가 택하는 건 얘구나. A가 마이너스 B가 플러스 이렇게 해야 성립이 되겠다. 기억은 맞는 말. 니은이 맞는 말. 쏘리. 그 다음에 P점과 Q점에서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둘 다 A도 왼, B도 왼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Q는 A가 왼인데 B는 오른쪽이거든. 그래서 서로 부호가 튕길 거고 값을 넣고 집어넣어보면 우리 전기장 어떻게 구한다 했어? R제곱분의 K, Q만 넣고 하는 거야. 전날에 하나만 곱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P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떻게 된다? 거리 P점에서 A가 만든 전기장 방향 왼쪽. 그래서 마이너스를 할게요. 마이너스 1분의 그냥 Q입니다. QA라고 할게.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 왼쪽이죠. 마이너스 1분의 QB인 상황에 서로 부호가 둘 다 음수, 둘 다 왼쪽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Q점에서 어떠냐? 자, A가 만드는 건 마이너스 9분의 QA. 뭔가 벌써 작아. 그 다음에 Q가 만드는 건 플러스 1분의 QB이고 둘 중에 누가 커야 돼요? 왼쪽이 당연히 커야 되겠다. 자, QB. 마이너스 1분의 QB가 공통이잖아. 1분의 QB가 공통인데 1분의 QB에다가 부호가 같은 것을 더한 거랑 1분의 QB에다가 부호가 다른 것을 더하면 절대값 누가 커야 돼요? 왼쪽이 커야 된다. 이렇게 인지할 수 있겠네요. 기니 답은 5번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되게 좋은 문항인데 여러분 이해가 잘 되길 바라면서 내가 강조 한 가지만 더하면 이 문제에서 결국 읽어야 되는 게 이 세 번째 줄과 네 번째 줄이었던 것 같아요. 위에는 그냥 그림이잖아. 그림 설명이고. 그래서 P에서 마이너스 X만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전기장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향하는 방향이다. 그치? 그 다음에 Q와 R에서 전기장의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 Q랑 R의 부호가 같으면 안 되는 거네. 그쵸? Q랑 R의 부호가 같으면 안 돼. 왜? Q랑 R의 부호 같으면 미안해. A와 B의 부호 같으면 Q점과 R점에서 둘 다 5든 왼왼이든 하겠죠. 그쵸? 근데 서로 반대 방향이다. 그럼 하나는 B가 이기고 하나는 A가 이겼다. 이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반대 방향 부호여야 돼요. A와 B. 그 다음에 A가 세야 돼요? B가 세야 돼요? A가 세야 돼요. 왜? B가 세면 둘 다 B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이길 수 있도록 이때 Q에서 A가 이길까? R에서 A가 이길까? Q에서는 B한테 봐봐. 거리가 얼마야? 1D고 A로부터 3D야. 자, 거리가 거리의 제곱이 몇 대 몇이야? 9대 1이다. 그 다음에 R점에서는 A가 거리가 4D고 B로부터 2D야. 그럼 거리 분모가 4대 1이다. 자, 그럼 어떤 게 A가 이길 수 있을까? 자, 이거 우리 극단각 우리 이거를 발산시켜 볼까? X를 무한이라고 쳐봐. 자, 봐봐. 그러면 만D 해볼게. 만D 하면 A로부터 거리가 만D고요. B로부터 거리가 9998D잖아요. 만D 제곱분의 1이랑 9998D 제곱분의 1이랑 거의 비슷하겠지. 그치? 근데 얘를 가령 3D보다 더 가깝게 할수록 어떻게 돼요? B로부터의 거리가 극단적으로 짧아지고 분모가 매우 커지겠죠. 그래서 얘는 B가 더 약하고요. B에 가까운 곳에서 Q에서는 B가 이긴 거고 B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전하량의 영향이 더 크고요. 가까울 때는 거리의 영향이 더 큽니다. 그래서 Q점에서 B가 이긴 거고 R점에서 A가 이기는 거야. 극한값을 취해보면 내가 방금 만D 얘기했잖아요. 10만, 1억 이런 거 넣어보면 2D 더한다고 해서 큰 차이가 점점 없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우리 지구 근처의 중력의 크기가 1m 점프한다고 해서 안 바뀌죠. 그쵸? 마찬가지예요. 거리가 애초에 멀기 때문에. 근데 거리가 가까울 때는 1m만 움직여도 중력의 크기가 많이 달라질 거야. 지구 중심에 가깝다는.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내가 요정도까지 얘기했고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 자, 이거 볼게요. 자,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으로 가면서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는 상황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속력이 늘어진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힘의 방향, 전기력의 방향 어느 방향이에요? 왼쪽입니다. 전기력. 근데 이제 이게 음전하잖아요. 그럼 전기장은 오른쪽이죠. 전기장.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전기장의 방향 1에서랑 2에서랑 둘 다 오른쪽입니다. 왜냐? 0에서 2D 갈 때도 느려지고 2D에서 4D 갈 때도 느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둘 다 운동 방향의 전기력이 반대 방향이고. 그래서 전기장은 둘 다 오른쪽 방향. 기억 맞는 말이고. 그다음에 전기력의 크기. 자, 이때 다른 힘이 없죠. 뭐 중력 뭐 이런 거를 중력 무시하자. 중력 무시해야 될 것 같아요. 중력 무시한다고 친다면 그럼 얘 알짜임이 한 일이잖아요. 알짜임이 한 일. 자 1번. 자, 우리 균일한 전기장이죠. F 어떻게 구해? 그냥 QE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1번 영역에서 QE라고 할 거고 이루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QE1이라고 해도 될까? 이동거리 얼마야? 2D. 알짜임이 한 일 얼마예요? 운동에너지 4E 감소. 그 다음 2번 영역에서 전기력 QE2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동거리 2D 하면 운동에너지 2E 감소.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E1이 E2의 2배입니다. 전기장의 세기가 1번이 더 세요. 그래서 기울기가 더 가파랐죠. 거리에 대한 운동에너지 변화량. 이 거리가 조금만 움직여도, 그러니까 똑같은 거리 움직여도 그 1번에서 더 많이 운동에너지 깎였잖아요. 그럼 그 말은 알짜임 자체가 더 컸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력의 크기는 1에서가 2에서보다 어떻다? 크다. 음전하의 속력은 X는 D에서, 이건 뭐 그냥 눈으로 바로 보이긴 하는데요. 운동 에너지가 4이잖아요. 그렇죠? 에너지 EK가 4인데 3D에서는 2예요. 그럼 운동 에너지가 4배라는 건 속력 제곱이 몇 배야? 속력 제곱이 4대 1이라는 얘기고 속력은 2배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별거 없었지. 그래서 생각보다 별거 없는 문제였었어요. 이 정도까지 하면 여러분 해결될까요? 좋아요. 고생들 했고요. 그 다음에 요 지금 바로 시기 약간 애매할 것 같아서 그 다음 챕터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전류에 자기작용할 타이밍이에요. 왜 안 켜질까? 여러분의 페이지 174페이지를 보면 됩니다. 전류에 자기작용. 자, 전류의 자기작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뭐 했냐면 물질의 자성 얘기했었죠. 그래서 자성, 어떤 물체는 자석에 끌려오고 어떤 물체는 자석에 밀려나는 애들도 있었어. 그 왜 그랬어요? 원자 안에서 전자가 움직이고 있었고, 전자가 움직이면 그 반대 방향으로 뭐가 흘러요? 전류가 흐르는 거랑 같은 상황이라서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 얘기를 지금 다시 합니다. 그래서 웨르스테드라는 사람이 실험을 해봤는데 전류가 흐르는 도선 근처에 나침반이 움직였대. 워낙 나침반이 붓고 가리키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전류 흘리니까 그 근처에 나침반이 이렇게 비틀비틀 움직이더래. 그 말은 전류가 흐르니까 자기장이 변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확인해 보니까 어떻게 되냐? 직선 도선을 중심으로 한 동심원 모양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자기력선이 되게 웃겨.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원형이에요. 원형. 그리고 자 이거 어디서 출발해? 그러니까 우리가 자석 주변의 자기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했죠. 그쵸? N극이 어디 있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 원형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어디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없이 모양 자체가 이런 원형의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곡선은 이렇게 자기력선은 이렇게 동심원 모양으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게 끊어지거나 교차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력선이 그려진다. 자기장의 방향,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을 향하게 할 때 우리 알죠 이거? 오른손 내 손가락이 감기는 방향이 자기장 방향입니다. 오른손 내 손가락이 감기는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다. 그래서 이렇게 앙페르 법칙, 오른손 법칙, 오른나사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방향을 헷갈리면 큰일 납니다. 오른손으로 해야 된다. 그럼 자기장의 세기 중요하다.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 도선으로부터 수직으로 떨어진 거리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뭐 당연히 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뭐 이거 이렇게 구할 거예요? 어떻게 구할 거야? 그치 최단으로 구하잖아요. 요거잖아. 그래서 수직으로 떨어진 거리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정의하잖아요. 그래서 도선으로부터 수직으로 떨어진 거리, 최단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B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 이거 중요하다. 이게 결국 얘거든. 요거 하는 챕터야. 요거만 하는 챕터야. 요거밖에 안 해. R분의 I에 비례한다. 근데 우리가 아까 방금 전에 봤었던 식이 있었는데 쿨롱이 어떻게 됐지? F는?
R제곱분의 Q1, Q2 뭐 이런 식이었잖아. K가 있었지만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분모가 거리 제곱이었어. 근데 자기장 어때? 분모가 거리가 한 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그걸 이제 도입하는 이유가 또 있지만 그냥 여러분 외우기 좋게 분자의 전류 몇 개 나와? 한 개 나오지. 거리도 한 개 나온다로 기억합시다. 쿨롱님 전기력은 분자의 전하량 몇 개 나와요? 하나, 두 개 나오지. 거리도 두 번 나온다. 자기장은 분자의 전류가 한 번 나오죠. 분모에도 거리가 한 번 나온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나중에 유도하는 게 대학교 가서 이제 있는데 필요 없어. 그냥 어떻게 된다?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틀리냐? 자기장 구하는데 R제곱해서 틀리는 일이 꽤 많을 거거든. 학교 시험 이런 애들 꽤 있어요. 진짜 R제곱분의랑 R분의 요거 헷갈려서 틀린다. 그래서 자기장이 어떻게 한다? R분의 I. 전류가 한 번 나오니까 거리도 한 번 나온다. 전기를 어떻게 구해요? R제곱분의 Q1, Q2. 전하량이 두 개 나오잖아요. 그럼 거리도 두 번 나온다.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선 전류한 자기장 형태를 관찰해 보면 전류가 위쪽 방향 흐를 때 어떻게 돼요? 오른손 내 손가락 감기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주고요. 아래 내려갈 때 오른손 내 손가락 마찬가지로 반대 방향으로 감기는 방향으로 만들어질 거고. 그럼 뭘 알 수 있냐? 이때 이 자기장의 세기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렇게 써보자. 자기장의 세기. 밀도예요. 그래서 자기력선이 촘촘하게 모여 있는 곳은 자기장이 셉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그릴 때 어디를 촘촘하게 그려야 맞는 거예요? 거리가 가까운 부분, 그쵸? 분모가 작은 거리가 가까운 부분에는 자기장이 세야 돼서. 와 뭐야? 정말 이러지 마. 제발. 나 그냥 일어났을 뿐인데 그냥. 이러지 마. 잠깐만. 잠깐 됐었는데. 자, 뭐 하려 했지? 나 뭐 하려는지 까먹었다. 나 무슨 말 하고 있었지? 자기력선 밀도가. 자기력선 밀도가 그쵸. 그 얘기 하고 있었는데 여기가 촘촘하잖아, 그치? 뭘 하려고 했지 나? 뭐 하려고 했는데 딱 일어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네. 돌아버리겠네. 그래 그냥 눈으로 보이죠? 촘촘한데 여기서 촘촘하게 그려줘야 되고 멀어질수록 좀 띄엄띄엄 그려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 요거나 하자. 자기장의 색이 우리가 자기장의 색을 B라고 하면 B는 밀도잖아요. 그래서 면적분의 자기력선의 개수가 돼요. 자기력선의 개수 요 선의 개수가 되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면적을 보통 서피스에서 S분의 이제 요런 기호 파이라는 기호가 이따 또 나올 겁니다. 이따 전자기후도 할 때도 나와서 파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자기력선의 개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표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이제 오른쪽에 그림 보면 요 X라는 기호가 있고 그다음에 점 기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떤 거냐면 옛날에 우리 화살을 쏘잖아. 여러분한테 화살이 날라온다고 쳐봐. 뭐가 보일까? 이 점이 보여요. 화살이 날라오면 내가 화살을 쐈어. 그럼 나한테서 멀어지는 화살엔 꽁무니가 보일 거죠. 그래서 이 X 부분이 뭐냐면 화살 꽁무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종이 이 지면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을 표현할 때 전류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종이로 들어가는 형태, 지면으로 들어가는 형태를 표현할 때는 요 X 형태로 표현하고요. 점 형태로 표현하는 건 여기서 나오는 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장은 이 수직, 이렇게 전류 방향에 이렇게 수직하게 이렇게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할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두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 요거가 매우 중요해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같으면 어떻게 되냐? 사이에 서로 어떻게 돼요? 서로 만드는 자기장이 여기 보면 빨간색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은 저렇게 빨간색으로 표현돼 있고 초록색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은 초록색으로 표현돼 있어요. 그래서 둘의 전류 방향이 같으면 둘의 바깥에서 0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둘 다 마마라고 친다면 음수 더하기 음수는 0이 안 되죠. 그치? 그 다음에 왼쪽엔 어떨까? 둘 다 튀어나오고 양수 더하기 양수는 0이 안 되죠. 그쵸? 어디서 0이 될 수 있을까? 사이에서 0이 된다. 그래서 어떤 두 직선 전류 사이에서 자기장이 0이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얘네들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거리를 1대1로 내분하는 곳에서 흐르잖아요. 자기장이 0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만약에 전류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가령 뭐 D 대 3D로 내분하는 곳에서 1대 3으로 내분하는 곳에서 0이 됐어. 이 말은 무슨 말? 오른쪽이 세, 왼쪽이 세? 왼쪽이 셀까, 오른쪽이 셀까? 이거랑 있는데 얘네들이 거리가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에서 0이 됐대요. 얘는 어떻게 할 거야? 자, 왼쪽을 I1이라고 하고 오른쪽을 I2라고 한다면 얘는 우리 들어가는 거 보통 마이너스로 쓰거든. 마이너스 D라고 하자. 3D라고 하면 D분의 I1 더하기 3D분의 I2 했을 때 이게 얼마란 얘기야? 0이죠. 그치? 그러면은 어떻게 돼? D분의 I1이랑 3D분의 I2가 같다는 얘기지. I2가 I1의 몇 배? 3배여야 돼요. 그래서 이 전류의 세기의 비로 내분하는 곳에서 0이 됩니다. 전류의 방향 같을 때. 근데 만약에 서로 방향이 다를 수 있겠죠. 그쵸? 방향이 다르면 내분이 아니라 뭘까 이제? 외분하는 거야. 외분. 그래서 만약에 얘가 EI고 얘가 I라고 해봐. 자 그러면 EI의 옆에선 오른쪽에선 어떻게 돼요? 들어가는 방향이지. 우리 이걸 따라서 해볼게. 자 빨간색으로 해보자. 자 EI의 오른쪽에선 들어가는. 그래서 얘는 이 오른쪽에서 다 들어가는 걸 만들 거고요. 뭐 이쪽 이 멀리 와도 들어가는 거겠죠. 그다음 왼쪽에선 나오는 거겠지. 그쵸? 그 다음에 I가 어떻게 할까? 이 안쪽에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겠죠. 들어가는 자기장. 그래서 안쪽에선 0이 돼요? 안 돼요? 안쪽에서는 0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서랑 오른쪽에서는 잘못했잖아. 자 왼쪽과 오른쪽에서 0이 될 수 있을까요? 왼쪽과 오른쪽에서는 틀린 말이야. 둘 중 한 곳에서만 0이 됩니다. 어디서 0이 될까? 자 0이 된다는 건 부호가 같은 거 두 개를 더했고 그게 합이 0이다라는 거잖아. 크기가 같고 부호가 같은데 그치? 그래서 왼쪽에서는 봐봐요. 우리 아까 방금 했었던 건데 자 EI랑 I가 있는데 누가 세요? EI가 세잖아. 그럼 EI랑 가까운 데서 비길 수가 있을까? 안 되겠지. 그치? 뭐 축구 같은 거 보면 홈이랑 어웨이가 있잖아요. 우리 팀이 홈에서 비겼어. 어떻게 해? 어웨이 가면 이길까 질까? 지겠지. 뭐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얘 가까운 데서는 더 세지죠. 그렇죠? EI짜리랑 I짜리가 있는데 비기려면 최소한 I짜리 홈으로 가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거리가 몇 대면? 2대 1로 외분하는 곳입니다. 2대 1로 2대 1로 외분하는 지점들에서는 자기장이 0이 됩니다. 이해됐어? 자 방향이 같아. 두 전류의 방향이 같아. 그럼 어떻게 된다? 사이에서 0이 나와요. 그치? 전류의 비로 내분하는 점에서 자기장이 0이 된다. 두 전류의 합이 0이 되는 곳은 두 전류의 세기로 내분하는 곳. 전류 방향이 같을 때 전류 방향이 다르면 어떻게 된다고? 전류 세기 비로 외분하는 곳에서 0이 되고 왼쪽과 오른쪽에서 둘 다 0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한쪽에서만 나와. 어느 쪽? 약한 놈 쪽에서만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 자 전류의 세기가 같아. 근데 방향이 반대네? 자 그럼 자기장이 0인 곳이 어딜까요? I라고 자 자기장 0인 곳 어디서 나올까?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왜? 1대1로 외분하는 곳이 없으니까. 이제 이게 있으려면 어디 있어야 되냐? 없는데? 요 바깥에서 찾아야 되니까? 없어요. 요 사이 공간에서는 서로 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져서 이 입체 공간으로 확대해도 없어. 안 나와. 거리의 비가 1대1로 외분하려면 없어. 그래서 얘는 이 두 전류가 흐를 때 합성 자기장이 0이 되는 곳이 없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느낌이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뭐 튀어나오는 것을 뭐 플러스로 계산한 것 같고 들어가는 것을 마이너스로 아니네. 얘는 들어가는 걸 플러스로 했네. 어쨌든 둘 중에 하나 플러스로 계산하고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로 계산해서 결과값을 가지고 그 부호로 들어가는 거냐 나오는 거냐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전류가 2개 있을 때는 조금 쉬워. 전류가 3개, 4개 막 이런 식으로 난리 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모든 항을 전부 다 더하는 거예요. 덧셈. 합성자기장은 다 덧셈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없는데 문제는 어렵게 나오죠. 다음 페이지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 이때 우리가 오른손 감기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오른손 원형 전류 이거 이렇게 솔레노이드처럼 하는 게 좋아. 오른손 내 손가락 감기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엄지 손가락이 어떻게 된다? 이 원형 도선의 중심에서 나오는 자기장 방향이에요. 원형 도선 중심에서 자기장. 그래서 이 중심에서 자기장 세기도 마찬가지로 R분의 I. 반지름. 그래서 그 원의 이 중심에서의 거리가 반지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R분의 I에 비례하는데 비례 상수가 조금 달라져. 비례 상수 좀 달라지고요. 그래서 원형 도선에 의한 자기장은 이렇게 찌그러진 형태의 모양이 되죠. 그다음에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른손 네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감아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여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자석에 N극이 있는 것처럼 자석에 N극이 있는 것처럼 자기장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얘는 솔레노이드 코일 내부의 자기장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내부의 자기장은 얘는 이제 균일한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균일한 자기장.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을 보면 얘가 이렇게 생겼어. 우리 자기력선 그릴 때 규칙이 뭐가 있었냐면 서로 교차하거나 겹쳐지거나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 자기력선이 여러 개가 동시에 이 좁은 통로를 지나가야 되고 그때 교차하거나 끊어지거나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서로 평행하게 이 자기력선들이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평행하게 지나가고 그게 균일하게 이렇게 빽빽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밀도가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솔레노이드 내부에서는 균일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아래 제대로 써놓게 균일한 자기장. 그러니까 균일한 자기장이 무슨 말이냐면 가령 이 부분의 자기장과 이 부분의 자기장,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잘라서 자기장을 확인해도 각각의 자기장이 다 동일하다는 거야. 자기장이 상수라는 느낌인 거야. 근데 내부 말고 외부에서는 상수가 아니죠. 위치에 따라 자기장의 세기가 달라집니다. 그 자기장의 세기, 솔레노이드 코일 내부의 자기장의 세기는 단위 길이당 가문수. 그래서 단위 길이당 가문수 요런 표현이 나와 있으면 어떤 식으로 표현해요? 길이 분의 가문수요. 길이 분의 가문수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가 곱해진 게 솔레노이드 코일이 내부에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세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장이 제일 센 공간이 어디일까요? 양쪽 극이야? 우리 자기장의 세기가 뭐에 비례했댔지? 자기력선의 밀도였지. 어디가 제일 촘촘해 보여? 이 안쪽이 제일 촘촘해요. 그래서 솔레노이드 코일 안쪽의 자기장이 제일 세고요. 그 다음으로 촘촘한데 여기겠지. 양쪽 극. 그 다음에 이렇게 극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기장이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자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석에서의 자기력선이 있는데 사실 얘네들이 다 이렇게 안에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자기력선들이 전부 이 자석 내부를 지나가겠지. 그래서 얘는 이 내부의 자기력선이 이런 식의 형태로 만들어질 거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요 정도까지 하고 우리 쉬었다가 6시 12분에 마저 시작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